69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집합입니다. 자, 이 집합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AK로 나타냈을 때 그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바로 이 K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집합을 우리는 개념책 안에 배수의 집합, 배수 집합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1시간 정도를 투과해서 배수집합 또 약수집합에 관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념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이 어떤 배수의 집합과 관계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괄호 속을 먼저 처리를 해보면, 자, 4의 배수 집합과 6의 배수 집합이죠. 그런데 4의 배수는 바로 4, 6, 미안합니다. 4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가는 집합이 되겠죠. 자, 이 집합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4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바로 K가 4니까 4의 배수라는 거죠. 그럼 A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6은 6의 배수의 집합이죠. 6, 12, 18 맞나요? 그리고 24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합집합해 보면 4, 6, 8, 12, 16, 18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어떤 하나의 배수 집합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4의 배수와 바로 6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은 바로 공통배수 집합이니까 공배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4와 6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바로 10이니까 얘는 이렇게 1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합집합은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속은 합집합이고 괄호 밖이 교집합이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보면 A3과 A4의 교집합 그리고 A3과 바로 A6의 교집합에 바로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3의 배수 집합과 4의 배수 집합의 자, 공통이니까 공배수는 바로 최소 공배수 얼마가 되죠? 12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무엇으로 A12, 즉 12의 배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6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6의 배수가 되니까 바로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3과 4의 공배수는 12가 되고 최소 공배수죠.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12의 배수와 6의 배수잖아요. 얘의 합집합이죠. 6의 배수는 6, 12, 18, 24로 갈 것이고 12의 배수는 12, 24 이렇게 가겠죠.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바로 6의 배수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6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00 이하의 바로 보다 자연수까지의 개수를 세려주면 되죠. 즉,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원소의 개수는 100 이하의 바로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어떤 수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바로 x의 배수, x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n을 x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죠. 몫이 바로 개수가 되는 거죠. 저 100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된다? 6을 하면 6일은 6에 바로 40이 되어서 66이 36이 되니까 나머지가 4가 남죠. 그 말은 자, 이 100이라는 숫자까지는 6의 배수가 몇 개 있는데 16개 있고 그리고 뒤에 4개가 남는다는 거죠. 즉, 그 마지막 6의 배수는 100에서 4를 뺀 바로 96이 바로 6의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몇 개가 된다? 16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5번입니다.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입니다. 양의 약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A18은 18의 양의 약수이고, 24의 양의 약수, 30의 양의 약수이죠. 그럼 이 말은 바로 18의 약수와 24의 약수와 30의 약수의 교집합이니까 바로 공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18과 24의 30에 바로 무엇을 구해주면 되겠다? 바로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약수는 바로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다?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니까. 그러므로 18과 24의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18과 24의 30의 최대 공격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6이라는 걸 알겠죠. 따라서 자연수 K는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최대 공격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직접 나누어서 해도 되지만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18은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2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6이 24죠. 그럼 4는 2가 두 개고 6은 2 하나, 3 하나니까 8, 3, 24 바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30은 3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3과 2와 5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 세수의 바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보통 G라고 많이 쓰거든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약수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적어주면 되니까 2는 공통적으로 하나밖에 없고요. 3은 공통적으로 하나밖에 없고 5는 공통이 없죠. 그죠? 따라서 6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소 공배수는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2의 세제곱, 3은 2가 제일 많이 있네요. 5가 하나 있으니까 이 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6번입니다. 자연수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식과 같은 것입니다.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은 자, 이 4의 배수와 8의 배수는 이 8의 배수가 4의 배수에 모두 다 포함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합집합은 바로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3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집하면 12의 배수들이 다 3의 배수에 포함이 되니까 합집하면 바로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바로 공통배수가 되니까 바로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97번입니다.
자연수 MN에 대하여 두 집합 AM과 BN이라는 집합은 AM은요, M의 양의 배수, 즉 A는 배수 집합이 되고 B는 N의 양의 약수이니까 B는 약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첫 번째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P의 최소값과 두 번째 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Q의 최대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요, AP가 어디에? 바로 이 두 개의 교집합에 포함이 됐는데, 자, A6은 6의 배수가 되죠. A9는 9의 배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6과 9의 바로 뭐가 된다?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A18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바로 무엇이 된다? 18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의 배수이니까 18의 배수는 양의 배수겠죠? 18. 그리고 두 배 하면 36이 되겠죠. 자, 세 배 하면 54가 되고 그리고 72 이렇게 가는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 P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18의 배수에 포함이 되려면 이 P 값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18이 되어서 18의 배수가 되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이 되니까 바로 18의 배수도 되고요. 또 36의 배수가 되어도 되죠. 맞나요? 또 54의 배수가 되어도 되고 또 72의 배수들이 될 수 있죠. 즉 P는 바로 18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양의 배수겠죠. 그런 자연수 P의 최소값이니까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18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BQ입니다. BQ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바로 12의 약수죠. 12의 약수 집합과 18의 약수니까 12와 18의 약수는 어떻게 약수의 공통 부분이니까 공약수죠. 그러면 12와 18을 직접 나누어도 되지만 12는 4, 30이고 18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9, 1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공통이니까 공약수인데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자 어떻게 인수가 있는 것 중에 바로 공통 부분만 갖고 오면 되니까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B의 6, 즉 6의 약수에 무엇이 된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의 약수 중 6의 약수는 바로 1, 2, 3, 6이 되겠죠. 그러면 Q는 어떤 게 되어야 되나? 네, 어떤 것이 되어야 되나요? 6의 약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6의 약수들로 구성되면 되겠죠. 즉 6이 되어도 되고 3이 되어도 되고 2가 되어도 되고 1이 되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합은 18과 6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정답은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8번입니다. 자, A집합, B집합이 주어졌고요.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PQ의 값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자, 부등식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A집합은 자, 미지수가 없으니까 A집합을 먼저 생각해 보면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죠? 따라서 x-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로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A와 B는 부등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무한집합이 되면서 자,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므로 첫 번째 A 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라면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모두 다 A 집합이 되는 바로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집합과의 교집합이 2와 4가 되어야 되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집합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2와 4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가 2가 되어서 이 꼴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그죠? 2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2와 4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2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합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 5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다 가지고 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5까지 이렇게 나타내서 바로 B집합이 2에서 5 사이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B집합이라는 것은 자, 얘는 A집합이고요. 자, 범위로 나타낸다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서 2와 5 사이가 되면 된다는 거죠. 물론 2와 5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은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꼴 이 방정식의 바로 뭐가 두 근이 무엇이 되면 된다? 2와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그 경계값은 바로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두 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식을 가지고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처리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자 여기에 1을 붙여주면 되겠죠. 만약에 2라면 여기에 1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자 계수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2차 부등식의 이 해의 경계값은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이 되니 두 근이 되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q가 되겠죠. 합은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7, Q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라? Q값에서 P값을 빼라고 했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99번입니다. 자, A집합은요, 2차 방정식의 해로 구성되고, B집합은 3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교집합이 3일 때 합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교집합이 3이란 말은 A집합도 3을 원소로 갖는다는 뜻이고, B집합도 어떻게 3을 원소로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 3이 원소라는 것은 x값이 3이니까 바로 근이 3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3을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9-6 플러스 a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3이 이항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바로 이 3이 원소니까 결론적으로 근이 되니 대입해 보면 27 플러스
3b 플러스 10이 이꼴 0이 되어서 3b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3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9가 되겠죠. 그러므로 b 값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값, B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근을 모두 다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A 집합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A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될 것이고, B 집합은 자, X 세제곱에 B가 바로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3x 플러스 1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그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모두 다 3을 바로 근으로 갖는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도 무조건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고 이 3차 방정식도 근을 3으로 가지기 때문에 x-3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x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근이 무엇이 됩니까? 3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집합으로 나타난다면 A 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B집합은 사실 3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끼워 맞추어도 되겠네요. x 세제곱이니까 바로 여기에 x 제곱이 될 것이고 10이잖아요. 그러면 상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4가 되어야지 12가 될 수 있겠죠. 2차항이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전개하면 따라서 여기가 2차항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바로 플러스 3x가 있으면 마이너스 3x 제곱과 플러스 3x 제곱이 되어서 0x 제곱이 되니까 2차 항이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바로 근이 되겠죠. 그러므로 x 이꼴 3, x 이꼴 마이너스 4, 그리고 x 이꼴 1이 되니까 바로 B집합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4와 1과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적지 않고도 합집합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은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를 모두 적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리고 1, 3으로서 원소가 몇 개?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700번입니다.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자, 부등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A집합은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4와 2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4보다는 작거나 같고 20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크거나 같은 바로 이런 가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비집합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2차 부등식이 되면서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이 범위. 자,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값이 얼마죠? 루트 K와 K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루트 K와 K는 누가 크나요? 자, K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K가 큰 거죠. 아니죠. K와 루트 K가 같을 수도 있죠. 언제 같겠습니까? K가
1이 돼버리면 K가 1이 돼버리면 자 루트 K와 K는 1로서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K가 1일 때와 K가 1이 아닌 즉 2 이상일 때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1일 때와 K가 2 이상일 때는 자연수니까 물론 여기서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K가 1일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때는 근이 뭐만 되겠다? 바로 1만 되겠죠.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0이 되는 경우는 X가 1일 때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가 1이면 근이 1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1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라고 했죠. 그런데 X가 1이 돼버리면 4보다 작은데 1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집합이 무엇이 된다? 바로 1 하나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K가 1일 때는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K가 2 이상의 자연수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가 2 이상이면 루트 K보다는 K가 크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저 B의 이 부등식은 바로 근이 루트 K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K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와 A의 범위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말은 바로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바로 루트 K가 여기가 되게 되고 K가 여기가 되어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 놓아야지만 바로 무엇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루트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K보다는 20이 커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K가 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둘 다 새카마니까 4가 바로 공통인 해가 되어서 교집합이 원소가 존재하죠. 따라서 루트 K는 4가 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K도 20이 돼버리면 둘 다 새카마니까 그죠? 바로 20이 해가 되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이퀄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루트 K가 4보다 크다는 것은 양변을 제곱하면 바로 K는 얼마보다 커야 된다? 16보다 커야 되고요. 자, 여기에 K가 20보다는 작아야 되죠.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16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부집합 AB는 바로 무엇이 된다? 공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자연수 K의 개수는 자 20에서 16을 뺀 다음에 둘 다의 꼴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17을 빼니까 바로 정수 자연수 K는 몇 개가 존재한다?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세 개가 바로 무엇입니까? 16보다 큰 17과 18과 19다. 이렇게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숫자의 범위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정확하게 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양쪽에 꼴이 없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이때 분명히 왼쪽 오른쪽은 정수가 되어야 돼요. 자, 20에서 16을 뺀다.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를 더 빼줘야 되고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하나를 더해줘야 되죠. 근데 한쪽에만 이 꼴이 없을 때는 이 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뺀 것이 바로 개수가 된다는 것. 우리 많이 연습했죠? 아시겠죠? 701번입니다.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요. A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2고 B는요.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왜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까? 바로 해가 X니까 X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내가 구하는 근이 되고 A는 바로 X의 계수,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합집합이 A라고 했습니다. 자, 두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왔을 때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면 복사가 되면 바로 A집합과 B집합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죠. 합집합은 더 큰 게 바로 합집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된다는 것은 B가 바로 A의 부분집합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B집합이 A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니까 B집합의 원소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나 2가 둘 중에 하나가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원소가 될 필요 없고 마이너스 1만 원소가 되어도 되고 2만 원소가 되어도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1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 비집합이 무엇일 때도 공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 비집합이 공집합이 되더라도 이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히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 비집합이 무엇일 때 공집합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고 비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비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 1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므로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푸는 형태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바로 x가 이항에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동영 처리해 주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x의 개수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0x에다가 어떤 상수를 0x죠. 0과 x를 곱해서 어떤 상수가 된다는 말은 x가 해가 있나요? 해가 절대로 없죠. 그런데 0x가 0이 돼 버리면 이 x는 모든 값이 다 와도 되죠. 그럼 0과 곱하면 0이 되는가? 이때는 해가 뭐하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가 없다. 저 B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1이 되면 된다. 저 A가 1일 때 B집합이 공집합이 되므로 그때도 바로 이 B집합이 A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반드시 A가 1일 때도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비집합이 원소, 저 비집합이 원소 마이너스 1을 가져도 되고 또는 비집합이 원소 2를 가져도 되는 거죠. 즉 이런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집합이 마이너스 1과 2를 동시에는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집합 자체는 1차 방정식이니까 결이 많아봤자 하나뿐이니까 마이너스 1만 원소가 되든지 또는 2만 원소가 되어야 되지 마이너스 1과 2가 동시에 원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원소란 말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또는 맞죠? 또는입니다. 2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1이 바로 2가 되니까 2a가 1이 되어서 그때의 a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실수 A 값을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과 2와 2분의 1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을 B가 공집합일 때 A가 1이잖아요. 이 1을 빠뜨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는 거죠. 따라서 3 더하기 2분의 1, 3은 2분의 6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분의 7이라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비집합이 공집합일 때도 비집합은 A에 포함이 되므로 비집합의 원소가 없을 때까지를 꼭 체크해 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